인테리어 업체로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당은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중년과 노년을 위한 재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먹고 무슨 자격증에 재취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72.5%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71세까지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은퇴 후에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오로지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존감 하락, 공허함, 우울 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5가지 시니어 자격증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자격증들은 실제로 취득 후 바로 취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연봉과 미래,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년과 노년에도 일의 즐거움을 찾아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격증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도색하는 직업으로 이 자격증은 특히 중장년 여성분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 2위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그럼 건축도장 기능사를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건축도장 기능사는 필기는 없고 실기 시험만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 일정은 1년에 총 4번이 있어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인데 합격률은 약 60% 가까운 합격률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건축도장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한 번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실기의 경우 실제 재료를 사용한 도장 연습이 중요하며 독학보다는 학원에서의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학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상단 부분,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링크 남기겠습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를 취득하면 주로 도장공으로 취업하는데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의 일당은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장공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중장년 이상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건축물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 등 도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전망 또한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 젊은 층은 매우 꺼리는 직업이라고 하니 시니어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두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매년 꾸준히 높은 응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들의 큰 인기를 유지하는 자격증인데요. 살림 경험을 바탕으로 한식조리에 자신 있는 분들이 특히 선호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취업 기회가 열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 음식점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병원,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는 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식조리 기능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이나 경력, 학력 등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약 45%로
60문제의 사지선다형 문제를 60점 이상 맞추어야 합격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집을 활용하여 2주에서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실기시험은 합격률이 약 35%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1가지 중 랜덤으로 2가지 메뉴를 선택해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하는 시험이죠. 실기시험에서는 공식을 정확하게 따라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를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어 학원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상단 부분,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한식조리 기능사를 취득하면 종일 근무 기준으로 평균 3,300만원 정도의 연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단체급식소에서 종일 근무 대신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 시간적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즐거움과 유연한 시간 활용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자격증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떡제조 기능사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 또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떡 제조 기능사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최근에는 건강식인 떡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 제조 기능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떡 제조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한 차례입니다. 떡이 전통 디저트로서 다시 주목받으면서 떡 제조 기능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하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입니다. 필기 시험 합격률은 75%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기는 독학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유튜브 검색만 해도 필기 준비가 가능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기시험은 떡 제조 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맵쌀떡과 찹쌀떡 중 한 가지 메뉴가 랜덤으로 선택되어 출제되며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에서도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지만 필기보다는 합격률이 다소 낮아 50% 정도입니다. 실기시험은 학원에서 꼼꼼하게 수업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며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교육비를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상단 부분,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떡 제조 기능사를 취득하면 평균 연봉은 3천만원 초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떡은 한번 배워놓으면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또한 카페 등에서 메뉴로 활용될 수도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떡 제조 기능사는 처음 듣는 이름일 수 있지만 떡이 전통적인 간식으로 다시 떠오르면서 떡 제조 기능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방수기능사입니다. 방수기능사는 건축물에 물이나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건축물의 신축 공사가 많아질수록 인기를 끄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매년 응시자가 늘어 2010년대 초반 1170명이었던 응시 인원이 2022년도에는 27,718명으로 20배로 늘어난 것을 보면 그 인기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방수기능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방수기능사는 건축도장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이 없이 실기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부담 없이 편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며 실기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아스팔트 시트지를 재단하고 순서에 맞게 부착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합격률은 약 50% 정도로 작업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실습이 필요합니다. 방수기능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평균 연봉이 3,2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수공사의 90% 이상이 신축공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회복에 따라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상단 부분,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방수기능사는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신축공사의 증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방수기능사에 대한 고용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주목받는 자격증,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또는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한 노후를 위해 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으로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0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에 60%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양로원이나 보호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재가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도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급여는 안정적이지 않고 일부에서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데에 비해 보상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에는 돌발 상황이 많아 도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 느끼는 보람과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최저 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연봉을 환산하면 약 2,400만 원 수준입니다. 계속되는 고령화와 요양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 필요성으로 인해 전망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과 처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년층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다른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 조건이거나 우대 조건인 경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와 생활지원사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세한 설명을 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영상 상단 부분,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용 불안 시대에 건강하기만 하다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전망 좋은 자격증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5가지의 기능사 자격시험은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인 큐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명드린 자격증,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100% 활용하셔서 취득하셔야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 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 금액은 300만원이 기본이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전체 훈련비의 45에서 85%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 카드에 대해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의 상단 부분,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데 누가 뽑아주겠어? 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해도 나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추고 이미 경험한 전성기만을 생각하며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과거에 했는지나 나이보다는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제2의 직업으로 삼고 계신 일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의 공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더 많은 동기부여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